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아브락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는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락산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파클리탁셀이라는 약과 이론적으로는 같은 약인데요. 그 파클리탁셀에 알부민이라는 작은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이 특히 암세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세포들이 알부민을 영양분 삼아 세포 안으로 빨아들여서 영양분으로 쓰는데 거기에 파크리탁셀을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느끼기에는 알부민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부민인 줄 알고 암세포가 얘를 잡아먹으면 파클리탁셀이 암세포 안에서 작용을 해버리면서 파클리탁셀의 효과가 암세포에 좀 더 정교하게 도착해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클리탁셀과 아브락산은 당연히 효과도 비슷하고 부작용도 비슷하고 큰 맥락에서는 같은 계통의 약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약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량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그럼 다 아브락산 쓰지 파클리탁셀은 뭐하러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이론적으로는 똑같아도 실제로 써보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허가가 골고루 나오지 않은 점도 있지만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약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 암에다가 다 사용 허가가 나와 있기도 해요. 허가상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 거는 파클리탁셀이 더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아브락산이 더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암에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파클리탁셀의 개량형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담도암이나 췌장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많이 쓰여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거 쓰다가 안 될 때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약인데 아브락산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질환에 쓰이는 그런 종류의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약이 일반 파클리탁셀과 비교했을 땐 알부민으로 코팅을 해놓고 필요한 곳의 도달률이 훨씬 높고 암세포 입장에서는 훨씬 고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클리탁셀처럼 대량의 부작용에 대비한 전조치가 좀 덜 필요해요. 그래서 파클리탁셀은 뭔가 이주사 저주사 많이 맞고 준비를 시켜서 이제 약을 투여하는데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어요. 그래도 되는 수준의 약이고 물론 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얘도 부작용이 꽤 만만치 않은 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파클리탁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뭐 호중구 감소증 같이 이제 혈액 성분들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 충분히 많이 있고요. 파클리탁셀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 뭐 젬시타빈이나 아니면 다른 약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얘 하나만 썼을 때를 뭐 비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또 환자분 한 분 한 분마다 상태도 다 원래 다르고 개개인별로 체질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나면서 뭐 일률적으로 누가 더 부작용이 세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호중구 감소가 제법 나타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호중구 감소한다는 얘기는 많은 종류의 혈액 구성 세포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지표로서 호중구를 위주로 보지만 어쨌든 얘가 떨어지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중구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약들 맞으실 때는 잘 쉬고 컨디션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손발 같은 데가 이제 몸이 이렇게 붓는 얼굴도 좀 붓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손발 같은 경우엔 거의 맞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붓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뭐 많이 자고 일어났을 때 정도 붓는 분들도 계시고 심하게 붓는 분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붓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붓는 분들은 너무 부어서 다른 2차적인 문제를 낼 정도가 아니라면은 아브락산 투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증상이 심하면은 다른 방식의 이뇨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침치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결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많이 걱정할 종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도가 가볍다면은 다리 같은 거 좀 올리고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한 군데만 오래 부어 있지 않게끔 해주시면은 충분히 관리가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파클리탁셀도 그렇고 아브락산도 그렇고 흔한 일은 아닌데 맞으면서 두드러기가 좀 심하게 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게 나타나면은 그 증상 정도를 봐서
뭐 추가 다른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면 병원에 바로 가서 같이 의논해갖고 뭔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부작용입니다. 근데 뭐 맞을 때마다 조금씩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다. 그 정도면은 냉찜질을 한다거나 두드러기 좀 나오는 곳들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해주면서 그냥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에서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의사랑 의논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크리탁셀, 아브락산 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통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약을 맞아서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볍게 오는 분들은 몸살하는 정도로 이렇게 뭐 등산 같은 거 심하게 한 다음 날처럼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쑤시고 아프고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심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으로 진통제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다들 견딜만 하면은 그냥 가급적 안 먹을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프니까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했을 때는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처방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으세요. 특히 항암제 쓰시는 분들은 약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 뭐 수술 끝나고 항암하시는 분들은 수술 때문에 먹는 약도 있을 거고 그 뒤에 항암하면서 들어가는 약이 있고 뭐 하다 보면 막 약 이만큼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에 진통제까지 또 먹자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약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아파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을 필요해서 쓸 때는 써야 돼요.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도 먹으면 안 아프겠지만 먹는다고 몸이 나아지는 약이 아니니까 또 다들 약을 줄이고 싶을 때 우선적으로 빼는 그런 종의 약이기도 하고요. 항상 판단은 이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점과 먹었을 때 손해보는 점을 비교해서 이득이 더 크면 먹는 거고 손해가 더 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픈 상황이어도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너무 아파서 그러면은 진통제를 먹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별로 안 아파요. 견딜만 해요. 그냥 조금 아프고 말아요. 그런데 몸 상태가 뭐 간도 안 좋고 다른 먹는 약도 많고 다른 약과 뭔가 부딪힐 만한 다른 약제들도 많이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진통제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상황들이 개개인별로 어떤 종류의 암 그리고 어떤 현재 몸 상태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주치의가 잘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해서 쓰는 게 이득이면 줄 것이고 아니면 조금 참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덜 아픈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맞춰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클리탁셀 종류 약들 대부분 제일 이제 길게 가는 문제는 요 손발저린 거, 말초신경병증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브락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로 손발에 나타나고 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내가 뭘 밟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발을 2차적으로 계속 더 다친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더 감각이 떨어지고 저려서 물건을 잘 잡지를 못하거나 감각이 없으니까 걸을 때 넘어진다거나 뭐 서 있을 때 균형을 잡고 잃는다든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손발 당연히 보습 잘 해주면 도움 되고요. 너무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손발 유지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실 때도 맨발보다는 수면 양말이나 이렇게 좀 두툼한 것들 신고 다니면서 발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락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부분 자주 보이는 항암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복합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섞어 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